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툴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27강에서는요. 산과 염기에 해당하는 내용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과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한 산, 강한 염기, 약한 염기, 강한 산 이런 중화적정 실험에서 왜 pH가 7이 아닌지 그 이유는 오늘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요.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화원에서도 이미 이 용어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염. 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산에 대한 정의 HA, 염기에 대한 정의 BOH라고 놓고 본다면 산에 해당하는 음이온, 즉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염기에 해당하는 양이온 B+가 될 텐데 그들이 서로 만나서 형성되어 있는 꼴 BA가 우리는 일반적인 염이다, 구경꾼 이온의 조합으로 생성된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염이 물에서, 물속 안에서, 수용액 안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염의 가수분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건데 염이 물에 녹아서 그러면 B와 A가 이온화를 하게 되겠죠? 그 이온의 일부가 누구랑 반응합니까? 물과 반응한다는 것이죠. 물과 반응해서 누구를 생성하나? H+와 OH-를 생성하게 돼. 그러느라고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 또는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례를 보면 됩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약한 산의 짝염기 음이온, 즉 A-입니다. A-. 선생님이랑 산염기에 대한 상대적 세기를 논했을 때 약산의 짝염기는 강한 염기이고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산의 짝염기인 음이온 이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염기. 자, 강염기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로부터 나는 염기로서의 역할이 강해. 염기로서의 역할이 강합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물 분자액에서 H+를 뺏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과정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로도 선생님들이 잘 내시고요. 특히나 화학반응식 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딱 내기가 좋아요. 교사로서. 자, 그래서 이 화학반응식 암기해 두셔야 되고 해당되는 약산의 짝염기 음이온 누구인지도 알아두시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는요. CN이 아니라 CO3-죠. CO3 이가 마이너스 탄산이온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세트산 음이온, 여러분들 식초, 아세트산, CN-, 시아나소산, 그 다음에 탄산, CO3 이가 마이너스다라고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아세트산 음이온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이온이 오던 간에 그들이 뭐야? 약산의 짝염기는 강한 염기야.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HA와 OH-로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가요, 선생님? 완전 중요해요. 선생님이 짚어줄게요. 자, 보세요. 우리만 알자고요. 자, 우선 화학반응식 쓰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약산의 짝염기인지 잘 알아두시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유. 서술형 평가니까 이유 물어봅니다. 왜? 약산의 짝염기인 음이온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어때서? 강한 염기라서.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이런 반응이 진행되어서 문제는 요 OH-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생성되는 누구? 수산화 음이온 OH-로 인해서 액성은 염기성.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중화적정했을 때 약산과 강한 염기에 해당하는 조합, 중화적정에 pH가 7보다 크게 나타났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7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분명 그들은 중화점이었었는데 중화점에서 약산의 짝염기인 얘네가 강한 염기여서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수산화이온 얘 때문에 pH가 7보다 컸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꼭 알아둬라라는 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에 따른 염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BOH일 수도 있어요. 아레니우스에 대한 정의로서. 그럼 어쨌든 이것들에 해당하는 짝산, 양이온. 짝산은 B에 대한 짝산은 BH 플러스일 것이고 BOH에 대한 짝산은 B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네, 약염기의 짝산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강산이야. 상대적으로 강해? 네.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산으로서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H 플러스를 지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H 플러스를 잘 내어놓을 것이고 H 플러스가 없어요? 그러면 물 분자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띄어와. 그래서 OH 마이너스도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짝산. 약염기의 짝산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돼? B라고 하는 아이와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그럼 문제는 누구? 그렇죠. 얘죠, 얘. 이때 형성된 누구? H3O+. 얘네들은 그렇지. 뭐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화적정할 때 요러고 얘기했었어요. 약염기와 강산의 중화적정. 약염기와 강산의 중화적정에 있어서 pH가 중화점의 pH가 7보다 작게 나타났더라. 왜? 이들은 약염기의 짝산이 상대적으로 강산이어서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내놓는 누구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 때문에 액성이 무엇이 된다? 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완전 중요합니다. 정말 완전. 두 화학 반응식은 그냥 쭉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이 27강인데 27강까지 오면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나는 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고등학생 다닐 때 이렇게 사회 과목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정말 잘 못해서. 선생님도 암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심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화학 반응식, 앞서서 했던 화학 반응식 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내신. 그러려면 자, 두 화학 반응식 정확히 알아두고 혹시나 선생님 저는 화학수를 논술을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한테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 아까 두 개 관련돼 있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왜 그렇게 액성이 나타나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염에 관련돼 있는 각각의 가수분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염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줘야 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산, 염기, 중화적정에 의해서 만나서 형성된 염이에요. 거기가 먼저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강과 강의 만남이 필요하겠죠? 강산, 강염기. 강과 강에 대한 만남, 그들은 NaCl? 이건 뭐지? NaOH? 그렇죠. HCl 이것 떠올리시면 되는 거였죠. NaHSO4, 선생님 이건 뭔가요? 아, 이건요. NaOH, H2SO4, 황산. CaOHCl, 얘는요, 선생님? CaOH2, HCl. 아, 이거군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얘네들의 조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얘네들을 뭐가 돼? 이온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요. 자, 각각을 이온화했습니다. 이온화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강한 염기의 짝꿍, 강한 산의 짝꿍. 뭐야? 강한 것들의 짝꿍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대적 세계에서. 따라서 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물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표현해? 가수분해
안 됩니다. 가수분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눈을 앞만 씻고 찾아봐도 이 안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액성은 중성. 자, 두 번째. NaHSO4.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얘네들은요. 자, 우선 이온화. Na, 그렇죠.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HSO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HSO4 마이너스 얘네들도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이온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H 플러스 SO4 이가 마이너스로 이온화해요. 자, 보세요. 강한 염기에서 온 짝꿍, 강한 산에서 온 짝꿍이에요. 어떻죠? 약해요. 약하는 바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수분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얘예요. 얘. H 플러스.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액성은 뭐다? 그렇죠. 산성. 이렇게요. 산성.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CaOHCl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이온화를 하나? Ca 이가 플러스. 되셨나요? 거기에 누구? OH 마이너스. 자, 더불어서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강한 염기이다 보니까 모두 다 이온화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강한 염기에서 온 짝꿍? 약해요. 강한 산에서 온 짝꿍? 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물을 분해해 못해? 분해 못하죠. 자, 그러나 이 안에는 누가 있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액성은 뭐다? 염기성. 이렇게. 자, 따라서 아하, 강한 것과 강한 것에 온 거에서는 제일 중요해. 뭐? 가수분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얘네들의 액성은 뭘로 결정돼? 아무것도 없으면 중성이야. H 있으면 산성이야. CaOH, OH 있으면 염기성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에 해당되는 각 염에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서 형성된 NaCl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화합물 화학식 안에 H나 OH가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성염 혹은 정염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름대로 액성이 따라가요. H가 있었죠. 산성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액성이 아니에요. 우연찮게 맞은 거지. 왜냐하면 나중에 또다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산성염, 이름은 산성염, 여기 있어서 마침 액성도 산성. 자, OH 있네. 염기성염. 자, 이름이 염기성염이다라는 것이죠. 마침 액성도 염기성,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보세요. 왜냐하면 이름하고 무조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케이스 갑시다. 자, 다른 케이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약산 강염기 조합으로 만나서 형성된 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디에서 왔느냐 한번 따져보시면 CH3COOH 뭐죠? 아세트산, 약산이었죠? 그 다음 NaOH입니다. 강한 염기입니다. 그리고 NaHCO3, 자, 얘네들은 NaOH 강한 염기, H2CO3 탄산에서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도 물속에서 이온화하게 되겠죠? CH3COO-와 Na+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약한 산에서 온 짝꿍은 강해. 강한 염기에서 온 짝꿍은 약해. 그러는 바람에 자, 누구? 그렇죠. 얘네들.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 뭐해? 물과 반응해. 그래서 CH3COOH, OH-를 만들어냈네? 뭐야? OH-를 세상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성이 무슨 성? 그렇죠. 염기성. 이렇게요. 두 번째. NaHCO3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Na+. 되셨나요? 더불어서 HCO3-입니다. 이건 뭐지?
강한 염기에서 온 짝꿍 약해. 약한 산에서 온 짝꿍 강하죠.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수분해합니다. 그러니까 HCO3 마이너스가 H2O와 반응하면서 H2CO3 그리고 뭘 내나 세상에 OH 마이너스. 자, OH 마이너스를 세상에 내어놓아놨으니 무슨 성? 그렇죠. 염기성.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아까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었냐면 강강에서 NaHSO4 이것도 이 안에 H가 들어있었습니다. H가 들어있어서 이름도 산성염, 액성도 산성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도 자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정염 혹은 중성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얘는 H가 들어있어서 이름은 산성염이에요. 그렇지만 액성 보세요. 액성. 뭐야? 염기성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과학고에 있지만 일반고에 있을 때 시험 문제로 학생들한테 많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NaHSO4랑 NaHCO3와의 염의 가수분해 가능한지 여부를 쓰고 액성이 어떤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서술형 평가. 딱 내기 좋죠. 채점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 정확히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다른 케이스 갈까요? 강약. 강한 산, 약한 염기.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NH4 플러스, 그렇죠. 자, 얘네들은 자, NH3라고 씁시다. 뭐, 4 플러스라고 써볼까요? 그냥 뭐, 3라고 하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HC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혹은 암모니아 수라고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NH4OH로. 자, 어찌됐든 얘네들도 약한 염기 강한 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이온화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NH4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라고 쓸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혼돈스러울까 봐 여기다 하나 써줄게요. NH4OH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약한 염기의 짝꿍? 그렇죠. 강한 거. 강한 것의 짝꿍? 약한 거. 그러니까 누가 반응해? NH4 플러스 얘가. 그러면 NH4 플러스가 물과 반응합니다. NH3 뭘 만들어? 이렇게 H3O 플러스. 자, 세상에 무엇을 내놓더라? H3O 플러스를. 그러니까 액성이 뭐가 되는 거야? 산성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약산 강염기 중화적정에서는 pH가 7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중화점. 자, 마찬가지 이번에 강한 산과 약한 염기에 해당하는 중화점. 그때 해당하는 것은 pH가 7보다 작게 나타나는 결정적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 그 염의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화적정 곡선 기억해 보세요. 중화점 pH가요 7보다 컸어요 선생님. 그러면 왜 그렇게 7보다 컸는지 그 염의 가수분해식을 언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왜 7보다 작았나요? 물어본다면 그때 해당하는 그 염의 가수분해에 해당되는 이온의 가수분해에 해당되는 그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성이 각각 다름을 얘기해 줄 줄 알아라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 봅시다. CH3CO NH4 플러스 NH4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CH3COH 아세트산 약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NH3로 써도 좋고 NH4OH 암모니아수로 써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 약이었죠. 그러면 우선 이온화를 해서 CH3COO- 그 다음 NH4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CH3CO-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얘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NH4 플러스는 어떻게 돼? 요 화학 반응식과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때 보세요. 이들로 인해서 형성된 OH-, 이들로 형성된 H3O+, 그들이 또다시 서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로가 이온화 상수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 값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거의 실험을 해보면 거의 중성에 가깝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약산 약염계 조합은 사실 중화 적정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랑 한번 가수분해 화학 반응식을 복습하는 의미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염에 해당되는 가수분해,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가 나겠어요? 약한 것들이 껴있는 곳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겠죠. 혹은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염을 줘요. 염을 주고 다음 중 가수분해 반응하지 않는 거, 혹은 가수분해 반응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건 약. 어디서부터 왔지? 이 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지를 빨리 분석할 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염의 가수분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공통이온 효과입니다. 사실 공통이온 효과가요, 뭐 낯선 부분은 아닙니다. 언제 했냐면 여러분들 화학평형 르샤틀리의 원리를 했을 때 그 원리가 여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든 개념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이온 효과 뭐라고 이름을 하느냐? 자, 커먼 아이온 이펙트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해요. 어떤 평형이 있습니다. 평형이 있을 때 그 평형에 참여하는 이온과 공통적인 어떤 이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통되는 그 이온을 넣어주면 그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하려는 방향? 감소하려는 방향. 그렇게 평형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공통이온 효과다라고 표현한다라는 부분. 간단해요. 현재 내가 평형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나랑 똑같은 어떤 애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응물이거나 생성물이거나 누군가 더 들어오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그 아이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처럼 그 개념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평형 상태에 있는 아세트산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가할 경우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재미나요? 안 재밌나? 선생님은 재밌나? 자, 평형 상태에 있는 누구? 아세트산 수용액. 그러면 머리에 빨리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아, 평형 상태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비관해요. 네. 아세트산 수용액 CH3COOH. 네. 자, 선생님 상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물과 이온화 평형을 해서요. CH3COO-H3O+의 형태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굿이에요. 아주 굿. 혹은 선생님 저는요 여기까지는 못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CH3CO-H+ 이렇게 하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줘도 괜찮고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려면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평형에 누구를 가했다?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얘 짠 이렇게. 그러면 아세트산 나트륨은 어떤 형태로 있는데, 네, 얘는요 CH3CO-Na+ 형태로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은 평형이 놓여져 있는 평형. 그런데 누가 들어온 꼴이지? 커먼 아이온, 공통 이온. 똑같은 이온. 누구? 얘죠, 얘. 얘가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누가 반응물질의 양을 늘리면 반응물의 양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생성물의 양을 늘리면 생성물의 양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했던 것처럼 얘를 똑같은 이온을 넣어주게 되면 그걸 없애려는 방향. 뭐죠? 그렇죠. 역반응이죠, 역반응. 이거. 그래서 역반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론, 자,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역반응 이동했다. 네, H3O+ 감소해요. H3O+ 감소했다. 네, pH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지죠. 우리 pH의 개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세팅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우. 자, 평형 상태에 있는 포름산 수용액에, 자, 우리 지금 계정교육 과정에서는 포름산 혹은 폼산이라고 합니다. 폼산. 자, 그럼 얘는 어떤 경우인지 얘도 한번 같이 써볼 텐데, 자, 우선 선생님 그럼 폼산은요 HCOH인가요? 그렇죠.
개미산이라고도 합니다. 개미의 침에 들어있다고 해서 자, 얘네들이 물속에서요. 네, 이온화 평형을 합니까? HCOO 마이너스 그 다음 H3O 플러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온화 평형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HCOH가요. HCOO 마이너스와 H 플러스 이렇게 썼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좀 더 화학 2를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에처럼 써주는 게 좋다는 거. 자, 거기에 나는 무엇을 가했다? 염산을 가했습니다. 염산. 염산은 뭘까요? H 플러스와 그렇죠. Cl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형에 놓여져 있는 얘네들한테 누구를 넣어줬어? H 플러스를 더 넣어준 입장이 되겠죠. H 플러스를 넣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H3O 플러스를 더 넣어준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누가 많아졌죠? 얘가 많아졌죠, 얘가. 상대적으로. 그럼 얘가 많아진 입장에서 얘 어떻게 하려고 해? 없애려는 방향. 어느 반응? 역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역반응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이온 효과. 자, 요 내용을 물론 옛날 르샤틀리의 원리를 할 때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나쯤 더 응용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용액, 완충용액 들어볼까요? 자,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이 완충용액을 여러분들한테 중화 적정을 할 때 설명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설명하면 정말 머리가 선생님 저는 정말 싫어요. 이렇게 될까봐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중화 적정에서 했어야 되는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무슨 표현이냐면 완충용액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완충 효과가 커. 그럼 이거 어떤 의미로 들어오나요? 야, 있잖아. 내가 농구화를 샀는데 말이야. 내가 농구화를 이걸 해봤더니 이거 완충 역할이 크더라? 딱 와닿는 느낌이 뭔가 충격을 완화. 맞아요. 이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범퍼 충격 완화시켜 주려고 있죠. 우리 에어백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자동차 에어백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농구화에 있는 거 깔창 보면서 이렇게 꽝 하면 어쨌든 나의 발을 좀 보호해 줘요. 왜? 충격을 완화시켜서. 그럼 화학에서도 충격을 완화시킨 아이가 있나요? 있어요. 뭐냐면 산이나 염기를 가합니다. 네. 그때 공통이온 효과가 벌어지는 바람에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자, 완충용액.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라는 뜻. 왜? 당연히 산을 가면 pH가 뚝 떨어질 거고요. 염기를 가면 pH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충용액이 같이 들어져 있으면 완충용액이 같이 반응을 한번 참여를 시켜주니까 pH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충용액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이거예요. 자, 반가로 1번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반반 섞여 있는 용액. 그 다음 반가로 2번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이 반반 있는 용액. 자, 그럼 이게 왜 완충용액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준비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비커에다 완충용액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세트산 수용액 하고요. 그 다음 그것의 짝염기. 이거 분명 약산이죠. 약산의 짝염기 누구? CH3CO 마이너스. 그런데 음의 전하를 띠면서 혼자 있을 수 없으니 해당되는 염의 꼴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를 비커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약산이라는 애는 잘 이온화 안 합니다. 그냥 분자 상태로 이 안에 자꾸 머물려고 해요. 거의 100개 중에 하나 갈까 말까? 그것도 안 가는 아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약산을 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뜻은 아세트산을 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뜻은 이온화하지 않고요. 얘 꼴로 거의 존재를 합니다. 누구? 아세트산. 그 다음 아세트산 나트륨, 즉 약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염, 얘를 넣어주면
얘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를 다 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다 이온을 하면서 누구로 바뀌냐면 CH3CO-의 꼴로 존재를 합니다. 결국에 나는 처음 의도는 비커에다가 약산과 그의 짝염기로 구성된 염으로 만들었어요. 몇 대 몇의 비율? 1대 1의 비율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럼 만든 다음에 비커 안에 어떻게 놀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는 분자 상태. 되셨나요? 또 다른 하나는 이온 상태. 분자 상태, 이온 상태가 절반씩 존재하는 걸로 존재 있더라. 자, 그렇게 본다면 얘한테 뭐를 첨가했다? 산을 첨가합니다. 산을 첨가했다는 말이 뭘까요? H+를 첨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H+가 들어오는 순간 이 비커 안에서 주된 화학종 얘네들이에요. 주화학종에서 누가 손들까? H+ 들어오면 CH3CO-가 손들 거예요. 자, 오세요. 제가 반응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CH3COH의 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염기가 들어와요. 염기. 자, 염기가 들어왔다. OH-가 들어간 거죠? OH-가 들어가 있는 이 세팅 안에는 누가 손들어? 들어오세요. 제가 반응해 드릴게요. 얘죠, 얘. 산이에요. 그래서 CH3COH와 OH-가 반응을 해서 뭘로? CH3CO-로 되고 OH-는 H+랑 반응하면서 H2O가 될 것이다. 결국에 이들에 해당하는 자, H+가 들어오던 OH-가 들어오던 나는 한 번쯤 얘네들과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pH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줘? 일정하게 되더라. 일정. 자, 결론.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반반 있을 때 완충 용액이 형성되었군요. 그래서 pH가 일정하군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이랑은 약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완충 용액을 봤지만 혹시나 약염기와 그의 짝산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야? 완충용액 반반 있을 때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난 강에서 여러분들 중화적정 곡선 했을 때 살짝 설명 안 한 게 자, 우리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좀 해결이 되셨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점 해당됐던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약산, 강염기, 약염기, 강산에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5번으로 다 칠해줬어요. 동그라미 5개 꼭 나와. 이거 아니면 내가 교사직을 걸고 얘기하겠어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이 딱 추가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요거. 자, 중화점의 pH가 7보다 컸어요 라고 했던 거. 왜? 그렇죠. 이제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약산의 짝염기가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랑 반응해? 물과 반응해요. A- 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들이 물과 반응하면서 HAOH- 내어놓아요. 그래서 7보다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6번이라고 둘게요.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아주 강요했던 요 점 있어요. 요거. 뭐였지? 반당량점. 자, 절반만큼 들어간 이 점. 이 점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내용의 포인트가 바로 뭐였냐면 그때의 pH가 그때의 pKa 라고 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죠? 나야 돼.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 지점이 완충용액, 즉 완충 효과가 가장 큰 지점이고 요 지점이 완충용액으로서 가장 좋은 지점이에요. 왜? 이 지점은 HA에 해당하는 농도와 A-에 해당하는 농도가 같으니까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반반 있는 그러한 지점이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하나쯤 7번으로 더 추가를 해두시고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약염기와 강산의 논리에서도 동그라미 6번
번? pH가 중화점에서 7보다 작아요. 왜? 약염기에 누구? 짝산이 강산이어서.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 H3O+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 쓸 줄 알아야 하며, 그 다음 여기 뭐였지? 그렇죠. 여기에도 동그라미 7번. 이때 바로 완충용액의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지점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화적정 곡선, 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까지도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이런 완충용액은 왜 필요하느냐? 사실은 생명체에 꼭 필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몸은 항상 온도도 일정해야 되지만 pH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pH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도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탄산수소 이온에 의해서. 그래서 산을 넣어주게 되면, H+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면서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요. 염기성이 들어와서 염기 물질이 형성이 되면 그들이 탄산과 만나서 H2, 그다음에 HCO3- 형성되는 그러한 반응으로 진행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pH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인산수소 이온에 의한 완충작용도 있음을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액의 완충작용, 이거 자체의 화학 반응식 내기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얼른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자, 세 가지에 해당하는 염을 어떤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봤더니 NaCl, 이거 익숙해요. 뭐 강에서 왔던 거. NH4Cl, 약강. CH3CONA, 약강. 그런데 가수분해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였죠? 가수분해를 안 하는 애는, 강과 강에서 오는 애들은 어때요? 그들의 짝꿍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물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에 해당하는 주인공은 벌써 NaCl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 그 다음, 가수분해 반응했나요? 네. 수용액은 산성인가요? 수용액이 산성이려면, 그렇죠, 그들에 해당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NH4다. 그러면 NH4+가 물과 반응했을 때는요, 선생님, NH3, 그 다음에 뭐야? H3O+의 형태로, 아하, 누구를 내놨나? 하이드로늄 이온. 자, CH3CO-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도 약산의 짝염기, 강염기, 물과 반응해서 염기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해요. CH3COOH, OH-로. 여기서는 뭐가 형성됐나? OH-. 그러는 바람에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 수용액이 산성이 되는 거 누구? NH4Cl. 그 다음에 누구? CH3COONA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에 놓여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2014년에 치러졌던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보시면 표는 25도씨에서 산 HA, 염기 MOH, 그리고 염에 대한 몰 농도와 pH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한번 이렇게 지그시 보니까 MOH, 얘네들은 뭘까요? 몰 농도가 0.1몰 농도입니다. 그렇다면 OH-의 농도를 추론하셔야 되는데 pH가 13이기 때문에 이들의 pOH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 -1제곱, pOH가 1. 아하, 결국에 MOH라고 하는 건 강한 염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MA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얘네들, 이들은 염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M+다라고 하는 건 강한 염기의 짝꿍, 약해요. 뭔가 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A-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왔느냐? HA 제산으로부터 왔을 텐데 A-다라고 하는 것이 물과 반응해서 HA 역시 OH-를 내어놓게 돼. 자, 그때 해당되는 거,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H 값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pOH는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죠. pOH가 4다라는 표현은 OH-의 농도가 얼마? 10의 4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해당되는 C알파.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이온화 평형에 의해서도 형성된 OH-가 C알파만큼으로 형성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염에 해당하는 농도, 즉 이들이 갖고 있는 몰 농도가 얼마야? 1이에요. 이온화도를 알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온화도는 10의 얼마다? 4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재미난 거, 자, 이 염에 해당되는, 보세요. A-는 HA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A-는 뭐예요? 염기입니다. 염기. HA의 염기로서 이들은 염기의 이온화 평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 C알파 제곱.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거 얼마예요? 1몰 농도 알파 금방 구했습니다. 얼마? 10의 -8제곱 이렇게요. -4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걸 해결했군요. 이 HA의 짝염기의 염기의 이온화 상수가 이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요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물에 자동 이온화를 해줬을 때 선생님이 이거 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 라고 했던 거. 어떤 산의 이온화 상수, 그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이온화 상수의 곱은 물의 이온곱 상수. 혹은 어떤 염기의 이온화 상수, 그것의 짝산에 해당하는 이온화 상수의 곱은 물의 이온곱 상수.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HA입니다. 따라서 나는 현재 그들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 구했어요, 선생님.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럼 얘는 얼마니? 10의 -14승이요. 그럼 얘는 얼마니? 얘는 10의 얼마다? 6제곱 이렇게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때 pH를 계산해달아요. 그런데 농도가 얼마? 0.01. 얘들아, Ka 값이 10의 -6제곱. 네, 이 값은 C알파의 제곱. 몰 농도가 얼마야? 0.01이야. 자, 알파의 제곱은 10의 -4제곱.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알파는 10의 -2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H3O 플러스는 뭔 알파? C알파. 0.01에 알파 10의 -2제곱까지. 그러면 얼마 나와? 10의 -4제곱. 10의 -4제곱이면 그때 해당하는 pH는 얼마다? 4. 4 어디 있나요? 그렇죠. 3번. 그래서 3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웠던 걸로 충분히 염에 해당하는 농도를 이용해서 각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예비시행으로 치러져 있는 16번 문제입니다. 25도씨에서요. 약산 HA와 NaOH 혼합 수용 1리터에 포함된 HA와 A-래요.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완충 용액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H3COH와 CH3COO-Na+, 다시 말해서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1대1일 때 가장 완충 용량이 좋아요. 가장 완충 효과가 좋아요. 설명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몰 농도를 만들어서 둘을 섞어줘도 돼요.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가 100개가 있어요. 오케이. 아세트산만 100개가 있습니다. 얘만 100개가 있는 비커에다가 누구? 강한 염기 NaOH를 넣어줘요. 몇 개를? 50개를. 그러면 반은 반응했을 것이고 절반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산 50개,
그 다음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아세트산 음이온 50개 역시 반반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예제가 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약산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강한 염기를 넣어줘서 해당되는 산과 그의 짝염기가 같은 양만큼 존재한 아까 보여줬던 중화적정 곡선에서 그렇죠. 반당량점 그 지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의 HA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5제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수용액에 대한 설명 구해달래요. 해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HA가 놓여져 있는 곳에 NaOH 강한 염기가 들어온 것이고 100개 대 50개가 들어온 모양새처럼 절반씩, 그래서 반반씩 존재합니다. 반당량점. 반당량점이기 때문에 반당량점의 선생님이랑 뭐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었냐면 pH는 pKa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KA가 10의 -5제곱. pH 단방이 얼마야? 5. 이렇게 바로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어. 그럼 이렇게 풀어. 괜찮아. HKA는 HA, 그 다음 뭐야? H3O 플러스고요. 네, A-예요, 선생님. 그렇지. 자, 그럴 때 그들에 해당하는 용액의 몰수, 부피 같으니까 몰농도 같은 거죠. 지워지면 그때 H3O 플러스는 KA 값입니다. 10의 -5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로고 치우면 얼마? 5. 그렇게 해서도 계산해서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a를 첨가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뭘까요? 얘네들은요, 지금 H2O, A-, H3O 플러스의 평형에서 NaA를 넣어줬다? 그렇죠. A- 공통이온을 넣어줬다. 공통이온 넣어주면 이거 어디로 가? 역반응. 역반응 가면 이거 양 감소. H3O 플러스 양 감소, pH는 증가. 그래서 틀린 진술. 마지막 디귿. NaOH 5 곱하기 10의 -3제곱을 한번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OH-요. 요거 H 플러스랑 반응할 거, 여기 아직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H 플러스의 그 모을만큼 모두 다 반응시킬 양을 넣어주는 겁니다. 중화점이 되었겠죠. 여러분들 중화점, 약산과 강염기 중화점, 수용액 그 pH 얼마가 되죠? 7보다 커야 합니다. 왜? A- 변해져 있는 이 아이가 H2O랑 반응해서 HA, 그 다음 OH-를 내어놓기 때문에 pH는 7이 아니라 7보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평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몇 시간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염 그리고 완충용의 공통이온 효과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완충용액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러지는 내신 시험, 정면함, 모의평가 모든 시험을 하면서 아, 선생님 이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군요 라고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해당되는 각각의 요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여직 설명한 거에서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해요. 특히나 이 마지막 문제까지는 마무리를 잘 해두시고 염, 완충용의 공통이온 효과 이 내용을 따로 떼어내서 알기보다는 중화적정 곡선 선상에서 어느 점의 위치 어떻게 변하는지 왜 그 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염기의 평형이 끝났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평형이 남아있죠. 바로 산화환원 평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